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보는 오늘의 한자어 7번째 컨텐츠입니다. 오늘 함께 다시 살펴볼 글자는 첫 번째 글자 이것, 두 번째 글자 이것입니다.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할까요? 바로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 글자는 우리가 손절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일이라고 해서 원래는 경제, 그 중에서도 주식 용어에 해당하죠. 하지만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이 표현을 초등학생까지 아주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유튜브라든가 각종 SNS 그리고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이 손절이란 말을 상당히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글자는 우리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실려 있지 않은 일종의 신조어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이 글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먼저 한 글자씩 따져보고 그 다음에 국어사전 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손자입니다. 손자, 4급 배정 한자고요. 뭔가 덜어내다, 줄이다 할 때 덜 손자입니다. 우리가 손해와 이익 해서 손익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총 13일이고 그 손수가 붓으로 되어 있죠. 이걸 설문해자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이는 것이다. 줄일 감자이죠. 그리고 손수의 뜻을 따르고 옆에 있는 원이죠. 인원 원자입니다. 인원 원자는 소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고 뜻이고요. 그냥 인원 원 손수 이렇게 하면 직접적으로 해석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 그 인원 원자의 갑골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처럼 보이시는지요? 이 글자 그냥 소 전체를 보시면 별로 이해가 잘 되지 않겠지만 이 글자 소정자입니다. 특히 제사용 청동기로 만든 구리로 된 큰 솥을 얘기하죠. 이 솥의 윗부분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이는 솥의 발은 총 3개고요. 여기도 하나, 둘, 3개가 있죠. 자, 이거와 비슷한 글자가 참 진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허신의 설문회자의 자원풀이와는 전혀 달리 이것은 솥에 있는 그 국이라고 합니다. 국을 수저로 떠서 맛볼 때 그 마음입니다. 어떤 진실되고 성실한 어떤 마음임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갈 신자도 있는 것이고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글자는 제가 떠올렸을 때는 이제 제사용 솥에다가 이제 제사를 지르기 위해서 국을 끓입니다. 국을 끓이고 그것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손을 넣어서 그렇죠? 뭔가 손으로 뭔가 조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국을 이렇게 푼다, 그렇죠?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퍼낸다라고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양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실제로 왜 인원 원자가 둥글다의 뜻이 됐느냐? 원래는 둥글다의 뜻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인원이나 아니면 숫자의 뜻으로 바뀌면서 그러면 둥글다의 뜻을 따로 떼어낼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둥글다의 뜻에 이게 둥근 이 원을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둥글다의 뜻을 하다가 나중에 해서로 바뀌면서 이게 점점 이 원형 둥글둥글한 모습이 사라지죠. 그래서 둥글다의 모습은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게 되고 둥글 원자가 생겼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는 이게 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인원이나 숫자를 나타냅니다. 몇 명이 있는지. 그다음에 숫자에 손을 대는 것이니까 숫자를 덜어내다. 물론 더 많이 증가시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것은 덜어내다의 뜻이기 때문에 손해보다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덜 손자도 사실은 그렇게 보자면 또 이렇게 설명이 되고 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정도 해석이 가능한데 그냥 가장 단순히 보시기에는 이것은 음이죠. 원이니까 손자랑 비슷하게 발음이 되죠.
그다음에 이것은 뜻이다 라고 해서 형성자로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실제로 허신의 설문해제에서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뜻으로 보고 이것을 소리로 보았습니다. 발음은 반절법에 의해서 소본절이니까 손이라는 발음이 지금과 같게 발음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건 덜어내다의 뜻입니다. 손해라는 그 뜻의 어떤 축약형이기도 하죠. 자, 그럼 절자를 볼까요? 자, 이번엔 절자를 보겠습니다. 절자는 준 5급 배정 한자고요. 끊을 절도 있고 온통체가 있습니다. 우리도 일체인지 일절인지 둘 다 뜻이 있죠. 일절이라는 거는 전혀의 뜻이고 일체라는 뜻은 둘 다 한 일자를 쓰지만 일체라는 뜻은 이것은 모두의 뜻이 되죠. 이런 것처럼 절과 체로 나누어지는 도금이 나누어지는 그런 글씨입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이 온통 모두의 뜻일 때는 치에라고 발음을 하고요. 끊다의 뜻일 때는 치에라고 발음을 해서 성조가 다르게 표현되면서 이 두 가지 뜻이 구분이 되고 우리는 아예 도금을 달리 읽는 그런 방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끊을 절, 온통체자. 일단은 우리는 손절이니까 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설문해자의 설명을 보시면 이런 좀 특별한 글씨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글자는 점일촌자입니다. 점이다는 거는 아주 가늘게, 작게 칼로 이렇게 점이는 걸 말하죠. 썩뚝 싹뚝 끊는 게 아니라 다다다닥 해서 아주 잘게 이렇게 점인다고 하죠. 점일 촌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촌자 자체가 원래는 상당히 그 짧은 크기를 나타내죠. 보통 뭐 새끼손가락에서 중지 사이 아니면 맥을 짚는 손목에서 맥을 짚는 이곳 사이 정도로 얘기하기 때문에 길어봤자 3cm, 4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그래서 작게 이렇게 다지는 것을 점이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끊을 절자는 싹둑 끊는다기보다는 점인다는 뜻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7칠자가 7개로 자르다라고 뜻이 보기에는 이 마디촌자와 상당히 가깝게 생겼죠. 그래서 두 글자가 서로 연관이 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글자나 아니면 칼도를 그냥 이렇게 칼도방 쓰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작은 조각으로 자르다의 뜻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뭔가 끊어낸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허신은 이게 옆에 있는 칼도자는 당연히 뜻을 나타내고 7칠자는 음을 나타낸다. 7이 그렇죠. 7. 7자 같은 경우는 7이고 끊다는 절자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반절법을 어떻게 읽나 봤더니 천결절입니다. 그러니까 치읓에다가 우리 보면 그다음에 결이니까 철 이렇게 철, 절 뭐 비슷하긴 하지만 이렇게 발음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을 절입니다.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소체에 있는 어떤 그 내용물을 이렇게 국자로 퍼서 이렇게 담아주다, 그러니까 덜어내다의 뜻이기 때문에 사급의 덜 손자입니다. 장음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인원 숫자, 수효로 봤을 때 수효를 수에 손을 대서 줄어들게 만들다라고 해석해도 뭐 될 것 같고요. 허신의 설문해자처럼 그냥 형성자로 보시는 것도 가장 논란이 없고 깔끔한 자원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총 13획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자 보실까요? 끊을 절자입니다. 그렇죠? 허신의 설문해자에서는 마디촌자에 역시 칼도의 다른 형태인 이 글자를 썼었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해서 4획이 됩니다. 손절이라고 하면 손에 보았을 때 딱 끊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유행을 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뭐 친구와 관계를 손절하다 그렇게 좀 경제적인 용어가 인간관계까지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절이라고 하면 사전에는 없었고요.
우리말 샘이라고 해서 온라인 사전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수시로 사전처럼 한 번 출판되면 바꾸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건 수시로 추가되었다가 삭제되었다가 수정되었다가 하는 그런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온라인 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제 용어. 앞으로 주가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일, 손해보면서 끊어낸다, 손절입니다. 그렇죠? 이걸 자주 쓰는 요즘 젊은 세대들도 사실은 손절이 어디에서 왔는지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겠죠.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면 그냥 손절했다, 손절 친다 라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따라할 수 있지만 이게 과연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 일본어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말샘에 있는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했던 증권사 등 일부 기관들의 손절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08년 기사네요. 그러니까 이건 훨씬 예전부터 증권가 경제신문 이런 데서 쓰고 있던 용어였는데 갑자기 인터넷으로 들어오면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 주식 투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손절의 유효를 보니까 대부분 영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볼까요? 일단 손절에다가 팔매자를 넣어서 손절매라는 말이 일단 하나 보이고요. 나머지는 다 영어입니다. loss cut, cut이라는 말이 보이네요. stop loss, stop이라는 말도 보이고요. 어쨌든 손해를 끊어내는 loss cut에서 손절이 왔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손절매도 있고요. 손절매도 역시 있습니다. 매도. 자, 오늘의 한자어 22번째 시간에 사실은 이 컨텐츠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보는 오늘의 한자어로 조금 더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손절이란 말 일본어에서 온 게 거의 확실하고요. 손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음독을 했고 이것은 훈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일본어 조어 방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통 일본어에서 손길이스루라고 해서 손절하다, 우리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말이 똑같습니다. 가격이 떨어진 주식, 카부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증권이나 외화 등을 팔고 손실을 확정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로스카토라고 하니까 로스라는 거는 손실을 얘기하죠. 손해. 카토는 자르다. 그래서 아마도 이 로스카토라는 말이 있는 걸 봐서는 영어 표현을 그대로 일본어식으로 본인들의 방식으로 일본어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남빙이라는 말을 손길이와 비슷하게 쓰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손절에 상대되는 말은 보통 익절이라고 합니다. 익절.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 있나 봤더니 익절이라는 말은 없고요. 그렇죠? 이익을 보고 잘라내다라는 말은 없고 리구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역시 앞에는 음독이어서 이건 이익할 때 리자고요. 리. 그다음에 구이라는 거는 먹다의 뜻입니다. 먹다. 그래서 구이. 그래서 리구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익을 먹다. 리구이 우리라고 해서 이익을 먹고 팔다라는 속어와 비슷한 그런 용어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니까 좀 생소한 표현이 하나 있던데 이식 매도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자를 먹고 팔다의 뜻으로 리그이가 있는 모양이긴 합니다만 우린 요즘엔 주로 익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것도 아마 증권가에서 쓰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손길이, 손절에 상대되고 반대되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손절이란 표현은 일본에서 온 것이 거의 확실한데 뉴스 라이브러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978년 매일경제에 성급한 손절이나 종목 변경보다 인내를 배워야 된다. 그렇죠. 보통은 손절이란 표현이 나오는 것은 주식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다른 그 주가는 다 오르는데 내가 구매한 것만 조금만 떨어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더 이걸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더 떨어지기 전에 손해를 감수하고 팔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아주 자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투자 조언 이렇게 해서 이런 란에 손절이란 말이 1978년에 있었고요. 1969년 매일경제에도 있습니다. 역시 경제지에 좀 자주 등장했던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일간 손절을 감행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매수 작전으로 나오면서 장세는 잠시 혼조를 보였으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손절이라는 표현이 1960년대 후반부터 일부 그렇죠? 경제 용어로는 사용된 것 같다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일본에서 들어왔을 확률이 매우 크겠죠. 손길이에서. 자, 손절이란 말 중국에서는 과연 쓸까요? 제가 일본에서 왔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으니 아마 손절이라는 말은 중국에 없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볼까요? 그랬더니 없었습니다. 대신 좀 속어적인 표현으로 끄요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고기를 끊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말로 고기를 끊어주다, 뭐 끊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자르는 거를 옛날 말로는 또 끊다라는 표현도 썼었는데요. 그래서 고기를 잘라서 이제 시장에 내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고기가 이만큼 있었는데 그 중에 뭐 절반을 뚝 잘라서 이건 손해니까 놔두고 시장에 그냥 파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 를 감수하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거요 이게 이제 할육인데 나눌 할자죠. 할육 지손해서 고기를 잘라내서 그다음에 손해를 멈춘다라는 말에서 이 말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손절이라고 해서 일본말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또 나름의 중국에서도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으니까요. 나름의 표현을 만들어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본어는 뭐 볼 필요가 없겠죠. 손길이라고 해서 손절이라는 표현 주로 뒤쪽에 그 히라가나 리를 그냥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한자 두 개로 쓰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 이렇게 손절 쓰고 아래쪽에 이제 나머지 훈이 남아 있는 것이죠. 자, 영어도 아까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영어에서 일본어로 일본식으로 번역을 했다. 그걸 우리가 그대로 가져온 경로로 보이니까 영어가 가장 먼저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겠죠. 손이니까 loss고요. 절이니까 cut 해서 loss cut, cut loss, stop loss 정도. loss cut이라는 건 명사겠죠. 그다음에 cut loss는 동사일 것입니다. 그렇죠? 손실을 자르다. stop이란 건 cut에 비슷한 말이니까 손실을 중지시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손절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다. 그래서 이것이 1번이면 그렇죠? 첫 번째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두 번째로 사용하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는 증권가에서 우리나라도 일본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도 물론 식민지 시대 우리 그 일제 강점기의 찌꺼기는 아니지만 일본식 표현이니 사실은 뭐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장한다던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미 이 손절이라는 말은 너무나 예전보다 훨씬 더 구석구석 이렇게 침투해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절이라는 말을 쓰시더라도 그 어원에 대해서는 좀 알고 쓰는 것은 어떨까 하는 마음에 이 컨텐츠를 다시 한번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는 오늘의 한자어 7번째 시간에는 덜 손자, 끊을 절자 혹은 온통체도 있지만 여기서는 끊을 절 정도만 해석이 되는 손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일본어 어원 그 전에 또 영어 어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